질문 좀 해볼게. 12번. 19번. 21번, 22번 이렇게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또 하나만 더 해볼게. 뭐 얘기해. 그래서 17번. 12번 가볼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해야 돼. 문제를 풀 때 각을 구하는 게 거의 대다수였죠. 맞지? 각을 구하는 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무슨 각? 직직각. 근데 직직각은 압도적으로 뭐만 보겠지 지금? 꼬인 위치만 보겠지? 맞지? 오케이? 그럼 꼬인 위치가 등장한다면 무슨 이동에서? 평행이동에서 이제 뭘 만들어야 된다? 교점을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각이 있었죠? 직평각이 있었죠. 직평각의 핵심은 뭐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통해야 내리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무슨 각이 있었지? 이면각이 있었지. 이면각은 뭘 만들어야 돼? 뭘 찾아야 돼? 교선을 찾고 똑같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직평각과 이면각은 추가적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각을 구할 수 있었다? 정사형을 가지고 각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그림이 3D로 주어지지만 이걸 다 뭘로 바꿔서? 2D로 바꿔서 푸는 거라고. 3D로 풀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3D를 2D로 바꾸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죠?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서 다시 그리는 거지. 이거 엄청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진다면 그냥 공간조형 내에서 떼지 않고도 풀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떼어내서 계속 다시 그려봐야 돼. 근데 특히 무슨 걸 그려야 돼? 삼각형. 무조건 삼각형을 떼어내야 돼. 왜 삼각형을 떼어내야지만 우리가 아는 직각삼각형 내에서의 삼각비 혹은 예각이나 둔각삼각형에서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됐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보는 각도를 가지고 이제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보는 각도를 가지고 충분히 2D화를 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절단면을 관찰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쉽지 문제를 풀다 보면 공간도형들이 다양해짐으로 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간전도 그다음 후반부에 벡터를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이건 지금 순수기 하자이지. 맞지? 근데 이 녀석을 이제 수식으로 다루는 거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죠. 알겠지? 근데 끝판왕은 수식이야. 근데 너네가 도감 문제를 풀어도 수식으로 풀 수 있지. 하지만 수식으로 푸는 게 빨랐니? 도형으로 푸는 게 빨랐니? 그냥 순수 도형 관찰이 굉장히 빨랐다는 걸 공부에서 내가 느꼈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내가 봤을 때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얘가 안 된다면 수식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지? 12번부터 한번 볼게요. 12번도 나중에 들어가면 이 친구를 좌표화해가지고 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좌표화하는 것보다 조금 사고는 어렵고 지금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는 순수기하적인 느낌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하고 어디가 이루는 거야? AG 대각선과 뭐가 이루는 거야? CF가 이루는 각을 찾으라는 거지. 맞지? 근데 지금 얘네들이는 무슨 위치에 있죠? 꼬인 위치에 있죠. 그럼 이 친구를 뭐 해야 돼? 평행이동 해야 돼. 그럼
평행이동해서 교점을 만들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밑에 한 친구를 더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이 친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그럼 뭐가 만들어졌어? 교점이 만들어졌지. 이거 괜찮아? 이쪽도 이렇게 연장해볼게. 그럼 잘 봐야 된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루는 각은 평행이동했을 때 이 각이랑 완전히 다를 바가 없다. 괜찮니? 그러면 저 각도를 포함하는 무슨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이 친구 내가 x라고 놓는다면 AGX라는 삼각형 만들 수 있냐? 있죠? 맞지? 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럼 뭘 해내야 돼? 떼어내야지. 아직 길이는 모르겠고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떼어내면 된다고. 대략적으로 위치관계만 맞춰서. 됐니? 근데 지금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니? 안 주어져 있니? 안 주어져 있지? 그럼 그냥 1이라고 놓는 거야. 그럼 AG의 길이는 뭐가 되죠? 루트 3이 되죠. 그 다음 GX의 길이는 뭐가 되죠? 루트 2가 되죠. 괜찮니? 그러면 AX의 길이는 뭐가 되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루트 5가 되죠. 그럼 완벽하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이렇게 맞춰봤어. 알겠니? 알겠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꼬인일치, 직직각이 등장하면 꼬인일치. 솔직히 수능에서는 직직각 안 해. 수능에서는 무조건 100% 있는 거야. 하지만 내신에서는 나오겠죠. 오케이? 한 문제 나올 거라고. 맞지? 그럼 꼬인일치 등장하면 평행이동은 교점. 평행이동은 교점. 그 다음 삼각형 떼어내는 거는 그냥 국물. 공간도형에서 삼각형 떼어내는 건 그냥 국물. 됐지? 괜찮아? 여기다 내니? 어떻게 해줬어? 뒤로 넘어가서 19번 가고 갈게요. 이제 점점점 방특이 후반부로 가면서 내용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죠. 원래 수학은 후반부가 다 어렵죠. 너네도 내가 봤을 때는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려봐야 되고. 잘 있네.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이 면하고, 맞지? 지금 이 면이 이루는 뭘 찾아? 각도를 찾으라는 거지. 이 면. 그럼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교선을 찾아야겠지. 근데 교선 찾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이 친구를 평면에 연장해가지고 교선을 찾을 수 있어. 맞지? 근데 다음과 같이 교선 찾기가 좀 뭐한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 너네가 느껴봐. 평면을 연장해서 교선 찾는 건 솔직히 말해서 따분한 작업일 것 같잖아. 맞지? 그러면 교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뭘로 넘어가는 거야? 이면각, 아니 정사형각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아니 교선이 보인다면 수발수발 내려서 삼각형 떼어놓는 거 나쁘진 않지만 맞지? 이렇게 교선을 찾기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면 뭘 떠올리라고? 두 번째로 정사형.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찾을 거니까 이 녀석의 면적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지. 그럼 이 A, I, J를 저쪽 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킬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정사면체가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잘 봐야 된다. A는 그냥 정사형 안 내려도 되지. 맞아? 그럼 이 J라는 친구를 이면에 정사형을 내리면 어디에 꽂히겠니? 여기에 중점을 꽂힐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네. 그 다음 이 친구 정사형 내리면 여기 내가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쪽에 꽂히겠지.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의 높이와 이 녀석의 높이는 다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I라는 친구는 이쪽에 정사형에 꽂힐 거고 J라는 친구는 이쪽에 정사형에 꽂힐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정사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다. 이해? 그러면 내가 이 면을 떼어내볼게. 지금 뭐 떼어내는지 알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쪽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쪽으로 바라본다고. 그럼 이쪽으로 바라보면 여기 A가 보이겠지? 맞아 안 맞아? 괜찮아? 그 다음 여기 B가 있을 건데 J라는 친구는 A, B의 중점에 꽂힐 거라고. 괜찮아?
그 다음 i라는 친구는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여기 i가 찍히게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얘가 정사형이 된다. 자, 그럼 이 녀석이 면적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변의 길이가 주어졌니 안 주어졌니? 안 주어졌지. 그럼 난 2라고 놓게. 여기가 1, 1로 쪼개지지. 그럼 지금 이 길이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맞지? 이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 이 길이. 지금 너네가 이쪽으로 바라보면 이 i라는 친구를 이쪽에 뭘 내릴 수 있어? 수선발을 내릴 수 있지. 그러니까 즉 정사면체의 뭐가? 높이가 얘가 된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너네 정사면체의 높이 구하는 거 아니? 정사면체의 부피 높이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모르는 친구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중1 내용이죠. 아하? 아니 중1 때 부채도형 처음 공부하잖아. 1-1 때. 아 맞아요. 이건 중1 내용이에요. 그럼 정사면체를 딱 그랬다. 괜찮아? 그랬을 때 여기서 뭘 내리면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밑에 삼각형이 뭐에 꽂힌다는 거 알지? 무게중심에 꽂힌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연결할게.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 중점에 꽂힌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럼 내가 한 변의 길이를 a라 설정할게. 한 변의 길이를 a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괜찮아?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돼요? 당연히 2분의 a가 되겠지. 그 다음 이 높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2분의 루트 3이 여기까지 부담스러운 친구 없지? 그럼 높이를 찾기 위해서 잘 봐. 여기서 삼수선의 정리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맞지? 그러면 지금 이 길이 자체는 무게중심은 몇 대 몇으로 되는 거지? 2대 1로 내분이 되니까 지금 이 길이는 6 루트 3a가 된다는 거 전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지금 이 길이 자체는 지금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죠? 2 루트 3a가 되는 거 괜찮아? 돼? 그럼 여기서 무슨 보라스 돌리냐? 피타고라스 돌리면 h라는 친구가 뭐가 나오죠? 4분의 3에다가 뭐 빼주면 돼?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빼주면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러면 12분의 뭐가 나오니? 8이 나오죠. 그럼 뭐가 나오지? 3분의 2가 나오는 거 괜찮아? 그래서 3분의 루트 6이 이거 좀 기억하세요. 3분의 루트 6이 3분의 루트 6. 그치? 이거는 내가 이 정육면체, 직육면체, 정팔면체는 내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알겠지? 근데 이 정리는 아마도 공간접해서 벡터를 공부하고 벡터랑 총 종합해가지고 정리해 줄 거니까 일단 이건 좀 기억해. 됐지?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이지. 4면체니까. 맞아 맞아.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적분해가지고 미적분.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생각해? 물을 채웠을 때, 그러니까 원 기둥에 물을 채웠을 때, 맞지? 3분의 2만큼 버리고 똑같은 밑면적을 갖는 원뿔에다가 그 꼭각뿔에다가 물을 채우면 이제 맞아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나중에는 적분해서 이 친구를 다음같이 이렇게 회전 이동했을 때의 이 입체 면적을 미적 2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은 그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냥 기억하셔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 밑면적의 넓이는 몇이야?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a지. 맞아 맞아. 여기다 뭐 곱하면 돼? 높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사라져서 루트 2 남으니까 12분의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1 루트 2 a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길이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한 면적을 2로 잡았잖아. 맞아 맞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2 루트 6이 되는 거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면적은 정사형의 면적에다가 이면과 코사인을 곱하는 거지. 그럼 원래 면적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이었지. 내가 2로 설정했다. 됐지? 그 다음 S 프라임이 이 나중에 면적이니까 3분의 2 루트 6이 되는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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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3분의 2 루트 6이 아니라 3분의 루트 6이죠. 됐지?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없애주시고 여기서 여기 없애주시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3. 정답은 2분의 3 루트 이렇게 찾아줘요. 괜찮니? 돼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반대로 적었는데 S 프라임 죽어야 되는데 이건 죽어야지 다시 적을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쏘리 됐지? 계산해 주시면 나올 겁니다. 3분의 1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공식으로 암기를 하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또 까먹어요. 그렇지? 오케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확실하게 좀 암기하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21번 갈게요. 지워야 되지? 한 변의 길이가 몇이? 한 변의 길이가 몇이야? 8이. 지금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육면체에 내접하면서 지금 붓길이도 외접하는 상황인 거죠.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그림이지. 맞아?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C1, C2의 중심을 지난 직선이 이 직선이 이 밑에 밑면적과 이루는 즉 직평각을 찾으라는 문제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직평각을 찾을 때는 수선의 발을 내리라 그랬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 친구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찾는다면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 주어졌죠? 반지름의 길이가 안 주어져. 3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차피 2기니까 우리는 이 길이만 찾으면 충분히 얘가 L이고 얘가 L'이면 L'이라는 친구가 L 코사인 직평각이 된다라고 충분히 코사인 세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L'만 찾으면 된다. 그럼 L'을 찾으려고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됐지? 그럼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이 그려질 것이고 이쪽에 이렇게 모아두고 이쪽 면과 이쪽 면과는 외접하죠. 외접하죠. 맞지?
그러니까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접하고 있는 거야 원이. 그치? 그 다음 저 위에 원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쪽 면과 이쪽 면에서 접하고 있는 거지. 지금 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 판단되니?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이 원의 정사형이 되는 점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이 원의 중심, 구의 중심의 정상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색칠한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L' 되는 겁니다. L'. 이거 이제 중학교 연주. 어떻게 계산하세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 수선의 발 내려. 그럼 여기 길이가 3이지? 그럼 수선의 발 내려. 여기 길이도 3이지? 그럼 여기 길이 어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2가 되겠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L' 2루트 2가 된다고. 전혀 어렵지 않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 2루트 2가 되고 L이라는 친구는 6이 될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나오게 되겠다. 괜찮니? 괜찮아요? 지금 22번 문제가 볼게. 22번은 바로 앞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린 거야. 평면이 직선이 되는. 오케이? 됐니?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알파랑 뭐하게? 평행하게 원뿔의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딱 그렸을 때 이 단면의 일부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단면의 일부가 포물선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 됐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일단 이 길이는 몇인가? 이 길이 3이죠. 3. 그럼 여기가 충분히 지금 1대 2잖아. 맞아. 그럼 여기도 2대 1이 돼야 될 거니까 지금 이 길이는 2분의 3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단면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포물선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지금 이쪽으로 단면화를 시켰을 때 지금 이 길이 포물선에서 이 꼭지점과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2분의 3이 된다는 거지. 맞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잘리면 여기 밑면적은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 1이 된다는 거야. 이거 그림 상상이 되겠니? 돼요? 됐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면적을 찾으라는 거야. 얘한테 이면적은 이제 적분을 해야 돼. 적분을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지. 너는 이런 거 알지? 지금 여기가 1이지. 맞아.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면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3인 거 알고 있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차 함수에서 굉장히 국룰이잖아. 이건 안 쓰일 수가 없다고. 얘가 L이면 여기 길이가 몇이야? 절대값의 L제곱. 이거는 너무 많이 봤던 그림 아니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이 친구는 절대값 A분의 L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3이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하는 거니까. 2차 함수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최고 차이 계수가 A라는 2차 함수가 중장을 했을 때 이 넓이 S는 6분의 뭐죠? 1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공식이니까 외우셔야지. S라는 친구는 6분의 1에다가 최고 차이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여기 강분의 세제곱 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괜찮니? 오케이?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게 기하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미적원과 대수를 선수 과목으로 생각하는 과목이 이게 맞아 원래. 교육과정. 그래서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분 문제가 결합이 되긴 합니다. 아니 확통 같은 경우도 적분은 안 들어가지만 수열 시간은 너무 많이 쓰이잖아. 맞지?
그럼 기하라는 경우도 어차피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테그레이라는 친구가 조금 쓰일 때가 많아요. 알겠지? 근데 너네 내신 때 만약에 2-2에 보는 거는 솔직히 이 대수 이야기를 충분히 가미시킬 수도 있지만 적분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현 시대에서. 오케이? 알겠니? 오케이?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17번 가볼게요. 17번. 지금 여기 나가겠어요. 지금 그림과 같이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을 지나도록 자른 단면의 넓이와 단면의 넓이가 지금 밑면의 넓이랑 같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일단 풀기 위해서는 계속 단면을 한번 시켜볼게. 앞에서 바라볼 거야. 어떻게 바라볼까? 앞에서. 앞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원기둥 자체가 이런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지름을 따라서 이렇게 면을 자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A가 보이고 여기가 뭐가 보이는 거야? B가 보이고 여기 원의 중심 O가 보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어떻게 잘린 거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잘린 상황이에요. 이렇게. 괜찮아? 지금 이 면적 자체가 어디랑 똑같냐면 이 밑면적이랑 똑같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지금 밑면적의 넓이가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단면과 원기둥의 밑면과 옆면에 모두 접하는 구 중 가장 큰 구의 반지름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쪽에 지금 구가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삼각형 OAB의 삼각형의 내저번이 9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냐? 되겠니? 그럼 이 내저번의 반지름이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밑면적의 넓이를 잘 봐. 밑면적의 넓이를 S라고 할게. 밑면적의 넓이. 맞지? 그럼 지금 이 자른 이 뭡니까? 이 뭐라 그러니? 이 단면. 단면의 넓이가 이 친구의 절반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충분히 지금 이 단면적과 이 밑면적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논다면 2분의 뭡니까? 아 미안해. S랑 같죠? 여기가 지금 밑면적의 넓이 S랑 같은 거지. 맞지? 아니. 그 친구 자체를 정사형이 내린 게 뭐의 절반이 돼야 돼? 원의 절반이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2분의 1이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세타가 몇이죠? 60도죠.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60도라고 지금 주어진 거지. 이해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충분히 AB의 길이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생소하죠. 완전 생소하고 솔직히 도망도 어려워 죽겠는데 갑자기 지금 공방까지 가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졌고 여러분은 대학 가기가 쉬운 듯 어려운 듯 텐데 좀 바뀌긴 했죠. 대신 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PPT 나가겠습니다. 답지 안 할게. 답지 꼭 가져가. 자. 오늘은 공간 얘기해가지고 좀 넘어가고. 오늘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어렵다 그럼 공간 중이 어려운 거야. 알겠지? 오늘 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페이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정표.
오늘도 지금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계속 버무려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조건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요. 일단 첫 번째, 공간좌표에 대해서 일단은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공간좌표는 저번에도 한 번쯤은 그려봤지만 지금 여기 무슨 축이 있는 거냐면 X축이 있고, 여기 무슨 축이 있어? Y축이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3D로 만든 Z축을 추가한 이런 좌표를 우리가 공간좌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치? 그럼 공간좌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 뭘 갖고 있죠? 축을 갖고 있죠. 그치? 축이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X, Y, Z 3개가 존재한다. 당연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뭘 갖고 있냐면 세 축의 뭐?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원점이라고 정의할 거야. 오케이?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는 축과 다르게 어떤 것도 등장하게 되냐면 평면도 등장합니다. 그럼 좌표 평면은 이 공간좌표는 몇 개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건 용어를 기억해야 돼. X, Y 평면. 그럼 이 X, Y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두 직선을 포함한 평면이 유일하지. 그래서 X축과 Y축을 포함한 이 평면을 우리가 X, Y 평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지금 어떤 평면도 있겠니? YZ 평면도 있겠니? 그럼 YZ 평면은 Y축과 Z축을 포함한 이 평면을 YZ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평면도 또 있지? ZX 평면. 그럼 ZX 평면은 몇 쪽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간좌표는 3개의 평면으로 몇 분할된다고 생각하셔도 돼? 8분할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 이해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칸막이가 이쪽으로 생긴 거지. 그래서 총 8분할이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오케이?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총 평면은 3개가 등장하고 이걸 통해서 몇 분할이 된다? 8분할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3개로 이루어진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표 공간 혹은 뭐 공간 좌표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좌표 공간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럼 이제 공간 좌표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 좌표에서 뭘 표현을 해볼 거냐면 점을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우리의 최종 골은 뭐냐면 점도 표현하고 직선도 표현하고 평면도 표현하는 게 최종 목표긴 해.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단원 내에서는 점만 표현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 좌표에서 점을 충분히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P라는 점이 있는데, 오케이? 얘가 무슨 축도 있고 X축도 있고 무슨 축도 있고 Y축도 있고 무슨 축까지 등장하니까 Z축까지 등장하니까 성분이 몇 개가 등장하는 거야? 3개가 등장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뭐 이번에 뭐 기하에서 사슬형을 낼지 모르겠는데 뭐 학교에서 봐야 알죠. 아직 모르겠는데 사슬형을 냈을 때 갑자기 공간좌표를 그리는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공간좌표는 충분히 여기가 지금 X축이라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임의로 X, Y, Z, 뭐 Z, X, Y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서술형을 쓸 때는 무조건 여기가 X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X가 맨 첫 번째잖아. 그냥 우뚝 솟아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X를 외우세요. 됐지? 됐지? 이걸 좀 기억해야 돼. 알겠니? 그럼 충분히 이 친구 자체가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친구를 P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이 친구를 P점의 무슨 좌표? Y좌표, P점의 Z좌표.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오늘 전개를 할 건데 그냥 무슨 축만 추가가 된 거야? Z축만 추가가 된 거니까 X, Y라는 이 녀석에다가 플러스 Z가 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오늘 이론 전개를 해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면 이런 A, B, C라는 이 점을 우리는 좌표 공간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좌표 공간에 찍을 때는 무조건 뭘 그릴 거냐면 직육면체를 그릴 거야. 뭘 그릴 거야? 직육면체. 오케이? 뒤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잘 문서 해보시면 돼요. 직육면체.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좌표 공간. 지금 여기가 X축, 여기가 무슨 축? Y축, 여기가 Z축, 세 축이 만나는 이 점을 원점을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그릴 거냐면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하나 싹 그릴 거예요. 모서리가 축에 놓이는 직육면체 하나를 딱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돼요? 그랬을 때 여기 길이를 A 괜찮아? 그다음 여기에 모서리 길이를 B 여기 모서리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충분히 A, B, C로 찍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지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가고 Z축의 양의 방향은 C만큼 같기 때문에 이 점좌표가 A, B, C로 찍히게 된다. 그런 거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지? 오케이? 뒷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잘 노트해 보시면 돼. 괜찮나? 그러면 이 그림을 하나 더 그리세요.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문제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이 방향 코사인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할 건데 이 방향 코사인은 이 좌표 공간의 점을 뭐의 관점에서 각의 관점에서 나타내는 방식 근데 그 각을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기까지 오케이? 돼요? 그럼 잘 봐. 지금 내가 이 길이를 똑같이 A라고 설정하고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점 P일 건데 이 점과 뭡니까 이거? 원점과 P라는 점을 지금 이 길이를 잘 관찰할 거야. 지금 내가 OP라는 길이를 지금 R이라고 설정할 거고 만약에 P점이 A, B, C라면 이 R이라는 친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겠지. 그러니까 네. 됐지? 그럼 진짜 잘 봐야 돼. 만약에 이 OP라는 친구랑 뭐가 이루는가? OP라는 친구랑 무슨 축이 이루는가? X축이 이루는가? 뭐하고 뭐가 이루는가? 알파가 뭐야 알파? OP와 뭐가 이루는가? X축이 이루는가? 그걸 알파라고 지정할게. 그러면 충분히 내가 다음과 같이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내가 PX라고 해. X축 모양이야.
그럼 이 삼각형을 떼어내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다음과 같이 직각 삼각형. 어디가 직각이? PX가 직각. 이거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X축과 여기의 평면은 당연히 수직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X축과 이 평면을 포함한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될 거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왜 직각이 되고 여기가 O가 되고 여기가 P가 되고. 그림 잘 봐야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왜곡된 그림 내에서. 그럼 이렇게 왜곡된 그림 내에서 여기서 문제를 풀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떼어내. 항상 안 보이면 떼어내는 거야. 됐지? 그럼 지금 이 OP의 길이가 R이 되는 거고. 괜찮니? 돼요? 그럼 나는 OPX의 길이를 찾고 싶은데 얘가 A가 되는 거지. 그다음 여기 사이값을 내가 알파라고 정의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A라는 친구를 뭐라 쓸 수 있는 거냐면 코사인 R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되자? 그럼 이 작업을 무슨 축에서도 한번 진행하고 무슨 축에서도 얘랑 Y축이 이루는 각도에서 베타라고 놓은 다음에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 Z축과 이루는 쪽에서도 감마라고 설정한 다음에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냐면 A, B, C가 뭐랑 같다? T라는 친구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R 코사인 알파. 이 알파는 뭐라고? X축과 OP가 이루는가? R은 뭐라고? O랑 P의 거리. 그 다음 R 코사인 베타. 그 다음 R 코사인 감마라고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점좌표를 다음과 같이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코사인이라고 부르냐면 방향 코사인 이렇게 부른다. 괜찮니?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이 각도가 좋아진다면 점좌표 이렇게 작성하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이제 공간좌표 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P라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친구를 축 혹은 평면에다가 정사형, 다른 말로 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고 그 다음 어떤 식도 해볼 거냐면 어떤 P라는 친구를 가지고 어떠한 X축, Y축, Z축 혹은 원점 혹은 세 개의 평면에 관해서 대칭 이동도 시켜. 오케이? 괜찮니? 그럼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 겁니다. 좀 어려워요.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빡센데 해봐야 돼. 똑같이 지금 계속 무슨 면체를 그리고 있어? 직면 면체를 계속 그리고 있다. 지금 여기 P라는 점 A, B, C가 있어. 직면 면체를 계속 그리고 있어. 괜찮아? 그치? 그럼 첫 번째 잘 봐. 이 P라는 친구를 어디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냐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럼 이 친구 내가 PX라고 할게. 됐니?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지. 맞아 맞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무슨 좌표만 살아있고 X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의 좌표는 모두 0으로 바뀌겠죠. 정말 쉬워요. 됐지? 됐니? 일단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친구를 어디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y축의 수선을 내렸어. 그 친구를 내가 py라고 본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y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길이만 있을 거라고. 이 길이만. 됐니? 그 다음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이번엔 어느 축에 정사형을 시키면 Z축에 정사형을 시키면 PZ라는 친구는 무슨 좌표만 살아있고 Z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으로 바뀝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됐지?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P라는 친구를 첫 번째 XY 평면에 정사형을 시켜보고 됐지? 그 다음 어느 평면에 YZ 평면에 정사형을 시켜보고 그 다음 어느 평면에 ZX 평면에 정사형을 시켜볼 거야. 괜찮아? 그러면 충분히 XY 평면에 정사형을 시킨 점은 무슨 좌표만 살아있고 X좌표와 Y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으로 바뀌겠죠. 괜찮니? 그 다음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정사형을 시키면 Y좌표와 Z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ZX 평면에 정사형을 시키면 X좌표와 Z좌표만 남겨져 있고 나머지는 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 하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기하는 영역입니다. 좌표 공간에서 이 친구를 바로 정사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좌표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급되지 않는 녀석을 뭘로 바꾼다? 0으로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 기억하세요. 원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잘 봐.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지금 P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2,3,5예요. 이거 좌표 공간에 지금 나타내기 굉장히 힘들지? 맞지? 근데 이 친구를 어디에다가 정사형 내릴 거냐면 XY 평면에다 정사형 내릴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언급되지 않는 녀석이 뭐야 여기서? Z지? Z를 0으로 바꿔서 이가 정사형 내죠. 이렇게 기록하죠. 오케이? 어차피 정사형을 시키면 그 평면대로 정사형을 시키면 언급되지 않는 게 0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만 더 해보자.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으로 해볼까? 2, 마이너스 2. 이 친구를 Z축에 정사형 시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언급 안 된 게 뭐야? XY지. 그럼 XY를 없애준다. 근데 어차피 Z축에 올라가야 되니까 Z좌표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전혀 어렵지 않아. 그 다음 이번에는 대칭 행동인데 이건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판단해볼게. 잘 봐. 이 그림으로 판단할게. 지금 이 P라는 점을 이번에는 어디에 대칭 이동시킬 거냐면 X축에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려요. 여기 X축이 있고 지금 여기 P라는 점이 있지. 이 친구를 어디에 대면서 대칭 이동시키겠다고? X축에서 반에서 대칭 이동시킬 거라고. 그럼 이 친구 내가 P'이라고 할게. 그럼 이 P'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중점이 어디 위에 놓입니다. X축 위에 놓이는데 이 중점이 X축 위에 놓이는데 이 점 자체가 뭐의 정사형이 되는 거야? A, B, C의 어디에서의 정사형? X축 로의 정사형이 되는 거지. 위로에. 그럼 PX라는 점이 무슨 좌표만 살아있고 X좌표만 살아있고 다 00으로 바뀌지. 그럼 이 P'이라는 친구는 뭘로 바뀌게? 얘 중점이 얘잖아. 그럼 무슨 좌표는 동일? X좌표는 동일. 근데 무슨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무슨 좌표의 부호? Y좌표와 Z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전혀 어렵지 않죠? 됐니? 돼? 그럼 이번에는 평면으로 가볼게. 여기 내가 XZ 평면을 떼어냈고 이쪽에 P라는 점 A, B, C가 있어. 이번에 이 평면을 가지고 이 P라는 친구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상상을 진짜 해야 돼. P라는 친구를 툭 던진 거죠. 쭉. 어떤 느낌이 알겠지? 인생은 공간이에요. 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이 이 점을 내가 P'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이 P'이라는 친구랑 이 점 자체가 XY의 정상이 될 거니까 언급하지 않은 부호가 아니라 좌표만 0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 P랑 P' 중점은 P, XY에 놓일 거니까 여기는 A, B 그대로 있고 이 친구의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C죠. XY. 그래서 어디에 부호가 바뀌는 거죠? 여기에 부호가 바뀝니다. 괜찮아?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 정리하지 않고 이 친구도 원칙 하나만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언급되지 않는 녀석이 뭐만 바꾸면 될까? 부호만 추인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언급하지 않는 녀석의 부호만 뭐 하면 된다? 추인지하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아. 됐냐? 네?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 지금 몇 시야? 10시 28분 10,2,8이라는 점이 있어. 됐지? 이 친구를 Z, YZ 평면에 대칭이동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뭐가 언급이 안 됐어? X좌표가 언급이 안 됐지? 그러면 X좌표의 부호만 싹 바꾸면 된다. 이런 느낌. 아 외워야 돼. 이걸 언제 점차표 찍는다는 진짜 옮기냐라는 거야. 솔직히 도형이 이동 공통선 내에서 솔직히 그려서 판단해도 어렵지 않죠. 맞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하나만 더 해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5가 있어. 됐니? 이 친구를 내가 X축 대칭할게. 언급되지 않는 친구가 뭐야? YZ지. YZ 부호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하나만 더 해볼게. 뭐가 있는 거냐면 원점입니다. 그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P, A, B, C 원점 대칭하면 이 친구를 내가 P'로 본다면 그 친구는 중점이 원점이 돼야 되니까 부호를 다 바꾸면 돼요. 원점은 지금 언급 안 된 게 뭐예요? 다 안 됐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호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어렵지 않죠? 괜찮나?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여기 2번 그냥 빨리 풀어봐요. 필수의 됩니다. 필수의 2번. 괜찮아? 정답은 9죠. 9. A는 4, B는 마이너스 2, C는 7. 됐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뭐냐면 공간상에서 주점사의 거리. 공간상에서 뭐의 사이의 거리? 주점 사이의 거리. 개념은 페이지 2쪽에 적혀있긴 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직육면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냥 분모는 직육면체. 점좌표 찍는 거는 무조건 직육면체. 이 P라는 점이 A, B, C인데 맞지? 오케이? 여기 원점이 있어. 그럼 이 원점과 P 사이의 거리는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랑 같은 거냐면 점좌표를 내가 직육면체 내에서 찍었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 직육면체의 무슨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각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충분히 이 상황에서 OP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놓을 건데 얘를 내가 x1, y1, z1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 다음 여기 Q라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됐지? 이 친구의 좌표를 x2, y2, z2라고 놓을게. 됐니? 그럼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연결한 이 두 점 사이 거리 PQ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똑같이 직육면체가 만들어졌지. 그럼 지금 얘가 x축인데 축은 안 그릴게. 그럼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x2에서 x1이라고 할까? x1에서 x2를 뺀 녀석의 절대값인 거지. 됐니? 그럼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y1에서 y2를 뺀 녀석의 절대값이지. 전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z1에서 z2의 절대값인 거지. 맞아?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뭘로 갖는? 모서리의 길이로 갖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Q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 루트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더하기 z1 빼기 z2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니? 얘가 없으면 뭐 사이의 거리야?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지. 맞아. 그냥 얘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간 좌표는 완벽하게 그냥 z가 다 추가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돼요? 할 수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그럼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공부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분가야 하면서 완벽하게 좌표 평면과 똑같은 이론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내가 P라는 친구를 x1, y1, z1이라고 했고 Q라는 친구를 x2, y2, z2라고 했고 네? 다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외분점도 빠졌어요. 외분 빠진 거 알지? 공수에서 어? 근데 설명을 할게. 왜 문제 풀 때 알아야 되거든. 됐지? 그럼 얘네들이를 외분한 점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한번 구해 볼 건데 그냥 똑같이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 좌표끼리 단독적으로 내분할 거야. 그럼 뭐가 돼? 너네가 알던 공식 m 플러스 n분의 뭐? mx2 더하기 nx1 이렇게. 그 다음 y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얘기 어렵니? 됐지? 그럼 여기까지는 평면상에서의 내분점이지. 이 친구에다가 그냥 무슨 축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축만? Z축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내분점이지. 돼요? 됐지? 그럼 외분점 공식도 똑같죠. 그럼 외분점 자체는 얘였자. 근데 공사할 때 그래도 외분점 다 공부하고 들어왔지? 외분점 이렇게 되지. 맞아.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축만 추가하는데? Z축만 추가하는 거야. 나 솔직히 말해서 외분을 왜 빼는지 이해가 안 돼. 어차피 내분하면 여기 외분도 내분이고 내분도 외분이고 외분은 내분이고 똑같은데 어? 괜찮아요? 이건 따로 증명 자체
자체는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 자체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친구를 어디 축으로 정사형해? XY 평면으로 정사형해가지고 점을 구하면 그 친구가 내분점 자체에 뭐가 되는 거야?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친구를 다시 한번 어디에 정사형을 해서? Z축에 정사형을 해가지고 내분점을 구하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증명을 해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완벽하게 공식관계로 들어가야 돼. 괜찮아? 그럼 하나만 더 들어보면 R이라는 친구를 하나 더 도입할게. X3, Y3, Z3. 그럼 여기서 한 점을 내가 더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이 PQR이 한 직선상에 없다면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삼각형에서 무슨 좌표? 무게 중심도 유도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이 무게 중심 G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X 좌표의 합. 오케이? 그다음 무슨 좌표야? Y 좌표의 합. 그다음 무슨 좌표야? Z 좌표의 합으로 충분히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지금 뭐만 추가된 거야? 뭐만? 평면상에서 Z만 추가된 거야.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더 계산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아. 됐니? 그럼 이 친구의 증명은 원래 어떻게 하죠? 공간상과 평면상의 증명이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삼각형 ABC가 등장을 했을 때 공간상에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죠. 무게중심은 중선의 2대1 내분점이야. 맞지? 그럼 충분히 M이라는 친구가 2분의 X1 더하기 Y2 이렇게 만들어지지. 여긴 안 적을게. 그냥 적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 다음 C라는 친구가 X3, Y3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를 2대1로 내분한 내분점 공식을 활용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 공식이 유효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전혀 어렵지 않죠? 알겠나? 오케이. 일단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한 타임 쉬었다가 이제 9로 넘어갈 거야. 괜찮아요?